세상 모든 사람이 이런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자꾸 부정적이고 이런 뭐 그냥 안주하고 또는 되겠어 이렇게 자꾸 이런 생각이 자신 없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다음 두려운 것은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김연아가 뭐 그 공중 3회전 반 돌잖아요. 여러분 겨울에 점프하다가 이 얼음판에 엉덩이 뼈 있죠. 이거 한번 딱 떨어져 보세요. 그럼 하늘에 별이 빙빙 돕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려고 그러면 나는 뛰고 싶은데 이 생각이 안 뛰어져. 두려웠어. 그죠? 그런데 인생 전부 다 비참하잖아. 한번 실패하고 나면요 정말 두려워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고착화 되다 보니까 이제 뭘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게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부모로부터 영향을 또 그래 받았어. 우리 부모 가정에서 또 그렇게 이제 친구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태생을 보면 우리는 대단한 존재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지려면요 최소한 정자 25,000개가 달리게 해야 된다. 정자 25,000개가 달리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 양수 속에서 수영을 하는데 독도에서 울릉도 가는 그 개구리 올챙이 알만한 게 독도에서 울릉도 그 먼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가가지고 25,000명 최소 25,000명 중에 1등 한 게 납니다. 위대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 태어난 사람은 엄청 위대한 거예요. 지구 인구가 80억인데 아마 천조 중에 우리가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태어난 까지인데 돈이 아니라 벌써 이미 이렇게 인생을 한번 맛보고 갔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잠재력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바꾸는 게 뭐 그리 힘든다고. 행동을 바꾸는 게 뭐 그리 힘든다고. 그건 무태현으로 못 만드는 일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잠재력이 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 우연이 있어. 내 지나가다 강성무사를 만났어. 복권 사는데 우연히 3등 당첨됐어. 우연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우연마저도 내가 끌어당긴 거에 의해서 나타났다. 세상 우연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만들어진 거야.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뭐가 있냐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물질, 비물질. 물질은 눈에 좋은 나타나는 것을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시간, 공간 빼버리고 물질, 비물질만 따져볼게요. 물질, 비물질만 따져보면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은 유유상종. 뭐 제가 이런 말 강의 중에 하면 안 되는데 뭐 혹자 그런 말 잘 쓰더라고. 똥은 똥끼리. 친구를 보면 그 사람 다 알아.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주변에 지금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납니다. 언제 나냐? 앞으로의 나예요. 참 무서운 말이야. 악담하는 게 아니고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어떤 거에 따라서 요 미래가 정해지. 유유상종이죠. 물질도 비물질. 그러니까 좋은 공간에 가면요 좋은 생각이 들어. 그죠? 여러분 손에 쓰레기를 들고 다녀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다 보니까 깨끗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버리겠어요? 못 버립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건너편에서 쓰레기가 잔뜩 있어. 오물이. 거기다 버리겠죠. 쓰레기 들고 갔다 줬어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 그게 유유상종에 건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우울한 사람 만나면 기분만 안 좋아져. 좋은 얘기 들으면 좋아져요. 나쁜 얘기 들으면 반드시 나빠져. 뭐 세포가 막 이상하게 되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 아시죠? 선박과 오나시스. 오나시스가 워낙에 가난한 집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 하루에 밥 한 끼 이상 못 먹어봤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니까. 희망을 얻는 거는 누구냐면 자기밖에 없다니까. 누가 구제 안 해줍니다. 세상이 어렵다면 누가 구해줄 것 같지만 절대 어렵다 소리 하나. 그러면은 진짜 죽는지 알고 더 밟아요. 빈거요시 무상식이요 부주심상 유원친이다.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은 번화한 시장가에 살아도 아는 사람이 없어. 부유하게 살면 깊은 산속에 살아도 친구가 찾아온다. 세상이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난한 척하면 안 되고 절대로 없는 척하면 안 되고 절대로 아픈 티도 내지 마. 그거 해봐야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선박을 원하시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없잖아. 그런데 이제 어디서 있는 부두 막노동판에 일했단 말이에요. 그런 막노동판에 그 푼돈 받아 일을 하면 저녁에 몸이 지쳐.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갔냐? 선술집, 대포집에 가요. 거기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이 아픈 몸을 달래는 거예요. 진통제에 맞으려면 비싸잖아. 그럼 술이 진통제 아닙니까? 술 한잔 먹으면 이거 아픈 것도 안 아프고. 아픈 것도 술 한잔 먹으면 안 아파요. 그 다음에 가슴도 엄청 아팠거든. 오늘 그 일하면서 핀잔 막 그 갑질한 거 정말 열받아 죽을 뻔했는데 술 한잔 먹고 풀어줬어. 진통제죠. 그러면서 거기서 결정적으로 좋은 게 하나 있어. 뭐냐면은 안주가 뭐지, 안주가 뭐냐면 가십거리야. 그 10장 그놈, 그 다음에 4장 그놈, 거기서 막 하니까 막 속이 우려난 거야. 전부 그 얘기를 같이 해주니까. 그게 마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 일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어디 가면 선술집을 생각해. 그런데 선술집을 가서 또 우려내. 다 풀었어. 또 그 다음날 기다려. 또 지치에 일하고 또 선술집을 가. 대파 한 잔 또 다 풀어. 그게 푸는 것 같았는데 그게 인생의 마약. 잘못된 길로. 거기 가니까 다
보니까 남 비방하고 신세 한탄하고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 그게 위안이 됐다. 그게 위안이지. 성공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갔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선주의 심부름으로 그 중소도시의 최고 고화 차량을 빌딩 꼭대기에 스카이 라운지에 부자들이 파티하는 카페에 심부름 갔잖아. 그 심부름 가서 기다리고 앉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단 자신이 너무 좋아해. 옷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삐까버쩍한 옷, 드레스, 홈드레스 이런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와서 칵테일 한 잔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더 간 거야. 그냥 듣고만 있어도 막 이게 소름이 푹푹 돋는 거예요. 왜냐? 이번에 호화 유람선을 하나 새로 또 구입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서양을 횡단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제재해가지고 고급 막 옛날 앤틱 가구로 싹 장식해가 내려다 보니까 뭐 사방이 그냥 막 정원처럼 내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막 듣기만 해도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오나시스는 그 어린 나이에 깨달았어요.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 생각하는 게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제 착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게 마치 자기인 거냐. 그래서 오나시스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유유상종. 저기 대포집에 가니까 순 신세 한탄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여기 가니까 막 꿈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나시스가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대포집에 안 가. 별단 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돈 벌어 어디 가냐. 칵테일 한 잔 마시러 거기 갈 거야. 거기 가서 칵테일 한 잔 마시면서 그 양식, 걸려오는 긍정적인 에너지, 비전. 이것만 봐도 막 돈 써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그렇게 거기서 사람을 사귀고 이렇게. 나중에 선박왕이 무일푼에서 선박왕이 된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실제가. 그래서 선박왕이 성공한 그 비결, 그 어린 상황에 고아처럼 자라가지고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선박왕이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그 도시의 그 카페에서 만났던 그 많은 교원들이 자기를 변하게 했고 성공 렌즈로 갈아띄운 거지. 변하게 했고 그 만났던 사람들이 귀인처럼 자기를 도와줬어. 자기가 할 수 있다. 자기가 선박왕 될 거다. 이제 막 꿈을 꾸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선박은 된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줬지. 그 사람 신세 한탄 했더라면 도와줬겠냐고. 안 도와줬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움으로 자기가 선박왕이 됐다. 그 기사를 보고 저도 엄청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공 렌즈, 유유상종. 웃으면 보고 재밌는 건 물질과 비물질이 서로 또 교차한다는 거야. 웃으면 웃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복도 좋은 거잖아. 웃으면 저주가 안 오고 복이 오는 이유는 그게 유유상종이니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 선물은 좋은 거잖아. 근데 선물은 물질이죠. 근데 기분이 좋은 건 비물질이잖아.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 그럼 반대로 비물질도 물질이 돼. 내가 기분이 좋고 긍정적이 되니까 선물이 온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비물질을 항상 좋은 쪽, 긍정적인 곳에 쓰라. 그것이 성공 비결이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치일 뿐이라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1,000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100억을 벌고 1조를 버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일당이 정해지고 한 달 수입이 정해졌는데 어디 100억 1조가 생깁니까? 그것은 그 성공자들이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과 비물질이 서로 교차를 하고 내 생각과 행동 이것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과의 법칙입니다. 인과의 법칙. 내가 쓰는 이유를 알아요. 이영숙 사장. 저는 써서 있으면 덜 저리거든. 그런 분들이 그 KTX 안에도 여러분 있어요. 의외로 보니까 이 고관절 신경, 그 다음에 햄스트링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한참 써서 있다가 이러고 이제 앉거든요. 그때 아픈 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앉아있을 때 아픈 건 허리가 아니고 고관절 신경 쪽, 이런 쪽이거든. 어쨌든 인과의 법칙이 있어. 이 우주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현재는 과거라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가 이루어진 거잖아. 근데 현재를 미래를 과거를 고칠 수는 없죠. 그런데 기대할 거는 우리가 미래인데 미래를 고치려면 현재를 고쳐야 되는 거잖아. 인과 이 우주에는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인력. 달하고 지구 사이에는 인력이 있어요. 끌어당기는 힘. 우리가 이제 관성의 법칙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파도가 대표적인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 인력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은 성공해 있지 않아. 그런데 진짜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인력을 만들어야 돼. 그게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꿈. 그래서 맨날 우리 우고부님 할 때도 그거 하잖아요. 꿈, 대리 결단, 그 다음 명단 작성, 초대, 사업 설명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이 필요한 거지만 실제로 다른 사업을 하고 일반 사업을 하고 저 기업 총수들은 늘 그걸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는 거야.
그거 왜 해야 되냐 묻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건. 그죠? 어쨌든 원인과 결과의 법칙. 지금 우리가 과거, 지금 내가 못 산다. 그러면은 과거에 내 물질과 비물질이 못 살게 만든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던 행동을 했겠지. 돈을 투자해도 미래에 쓸 때도 안 하고 코인에 됐다. 그게 원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지. 절대로 인격체. 돈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돈이 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나쁜 곳에는 안 가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쓰레기장에는 쓰레기. 돈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 삼전릭스로 다 모이잖아. 그게 물질과 비물질의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럼 행동도 마찬가지야.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동. 그걸 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거죠. 그냥 유유상종 인과의 법칙. 이게 물질과 비물질의 그 본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소위 말해서 꿈을 명확히 해야 돼. 예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교회 당회장 원로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 보면은, 꿈은 내가 꾸는데, 내가 명확하게 꾸면은, 그 꿈이 정말 힘들 때 나를 끌고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꿈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은 없어요. 노는 거 좋아하지. 안 그렇습니까? 인지상정이야. 습관처럼 할 뿐이지 공부하는 거 좋아하나. 그런데 어떤 애들이 공부하냐? 꿈이 있는 애들이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다음에는 와이프 얼굴이 바뀐대잖아. 훨씬 이쁜 사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명확히 하면은 그게 더 명확히 되는 거예요. 꿈을 얼마나 명확히 하면 꿈이 어설프면 작은 일에도 엎어져요. 넘어져.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는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이 결과치가 현재잖아. 그러면은 이제 미래는 뭡니까? 현재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미래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자, 미래 A가 있어요. 미래 A는 이게 강물 같은 거야. 그냥 현재처럼 살면 미래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거나 똑같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돼? 꿈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게 미래 B입니다. 미래 B가 지금 아까 꿈이 나를 끌고 간다 그랬죠. 이렇게 현재에서 이제 가다가 내가 꿈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거는 그냥 정답이야. 그런데 꿈을 미래 가서 꿔야 돼요? 꿈을. 지금 꿔야지. 지금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꿈을 명확히 해야 어떤 일이 생기냐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꿈을 딱 그렇더라. 근데 꿈이 희미하면은 작은 것에 엎어져요. 자꾸 걸려. 그리고 핑계가 많았죠. 오늘 가서 보니까 회장이 정장차림도 아니고 이것도 핑계가 돼요. 그런데 꿈이 명확하면 저런 거는 장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꿈을 명확히 해야 된다.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적어놓은 꿈 결의 결단을 거 보면 금액도 나와 있고 애가 어릴 때니까 애 밑에 애가 유치원 때 얼마, 국민학교 전체 얼마, 중학교 유학까지 보내는 금액 그거부터 시작해가 전체 금액 뽑고 그다음에 집은 어디에 무슨 집, 차는 또 무슨 차, 그걸 또 잡지를 다 사가지고 오래 가지고 그냥 이 글씨만 봤었는데 이게 마음이 안 설레니까 해외 여행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신발 있잖아 명품 구두 그것도 몇 켤레 색깔마다 사야 되겠다 전부 오래 가지고 그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동차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가보고 싶은 나라를 적었어. 많이 적었던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 한 20년 지난 다음에 보니까 거의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는 거죠. 100가지 꿈도 적어보는 거지. 은희사상. 한 가지 꿈을 100번도 적어보는 거지. 지금 나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 프로젝트, 하버드 수명혁명 프로젝트 그거 보면 뭐가 나오냐. 지금 하나 개발했잖아. X200인가 개발. 눈 완전 맹인도 눈이 다시 돌아가. 눈부터 시작했어. 왜냐면 눈이 제일 세포가 적거든요. 한 2억 개. 나중에 장기도 다 쌓이면 여기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앞으로 10년 후입니다. 그래서 2026년 올해 1월 15일 날 미국 FDA 식품안전국에서 그거 정상적으로 사람한테 임상하라 공식적으로 합법화 됐습니다. 영노화. 그래서 10년을 잘 견뎌야 돼. 10년을 견디면 10년 후에 어떤 일에 돈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이제 그 10년 동안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유정년 사장, 저 정도는 미쳐야지. 유정년 사장이 애들한테 돈 물려주지 마세요. 집 하나 팔아가 장만 고치면은 10년 후에 리모델링 완전히 할 수도 있고 리셋 180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한 번 리셋 하는데 25년씩 적으신대. 그래서 평생 안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이 나이에 이제 앞으로 뭐 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제 평생 안 죽는 시대가 오는데 물론 이제 그때 되면 또 고민이 안 생기지. 안 죽긴 하는데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평생 직업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야 돼. 세계에 넓고 할 일은 많은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게 너 지금 밝아져가지고 할 게 없잖아. 아직도 여러분 이디오피아 가면 할 일이 많다니까. 방글라데시 가보세요. 인구가 2억인데 공식 인구는 2억이고 실제 인구는 3억. 그중에 한국의 부자들만 1,500만 명. 그런데
아무거나 가도 못해요. 그 시장 아직 AI H자도 몰라. 그냥 우리 사회에 같이 공존하는 거. 야, 그런 시장이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여기서 빨리 트레이닝하고 워밍업 했어. 큰 시장으로 옮겨가. 어쨌든, 예, 꿈을 명확히 해야 된다. 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꿈꿔야 돼. 지금도 안 늦어. 애들 보고 자꾸 꿈꾸라 그러면 안 돼. 애들 보고 나도 꿈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꿈을 명확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꿈을 아무리 명확히 한들 어이가 왜 없겠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죠? 소위 말해서 장애도 생길 수가 있고, 가다 보면은 그 어려운 역경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장애와 역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어떻게 있느냐?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아시죠? 실패자들은 이런 성공을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냥 역경이 있거든. 장애가 있거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지. 포기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장애와 역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 자, 배가 앞으로 가려면 뭐가 생겨요? 물살이 생기죠. 물살 없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살이 장애고 역경입니다. 아, 내가 장애 역경이 있다. 아, 내가 앞으로 나가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계속 헛수고 같은 수고를 해.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장애와 역경 속에서 이제 대부분 포기하겠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느는 것 같은데 또 안 늘어. 또 가다 늘어. 또 늘어.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체육 안 그래요? 음악 안 그렇습니까? 미술 안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게 바로 이렇게 성장하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네. 과정 속에서 포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장애 역경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시련을 겪게 된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랬던 거예요. 저는 진짜로 일본말로 데꼬볶고 영어로 어벤다운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제가 한때 미국 LA에다가 미국 직원들을 다 빼고 경험자들을 뽑아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투자해가지고 이태리 밀라노 혼자 아무것도 지들도 모르는데 이태리 밀라노 가가지고 그 시프라라는 회장 만나가지고 심리스 공법의 속옷을 또 만들어가지고 이 수입한테 또 하자가 생겼다. 그런다고 포기합니까? 기어이 수입해가지고 했잖아. 한 달에 매출이 30매덕 뜨고 그 다음 달에 뜨고 하는데 1년 동안 150억에 1년 6개월 동안 150억에 올렸어요. 준비하면서 반응도 좋았고. 근데 라이선스 빡 나와가지고 석 달 만에 해지 통보가 오더라고. 이제 다 됐는데 왜냐니까 전에 사전 영업했다. 그래서 긴급히 로아스라는 라이선스를 또 샀어. 급히 3억에 사가지고 성수동에 지금 유명한 그 성수동 그 유명한 골목에 아이템플 그 맨 꼭대기층을 또 빌렸어. 극비디에 전산 또 돈 주고 만들고 지금 세팅해가 이름 바꿔가지고 다 했어.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다 퍼는기가 영업하다가 또 3개월 만에 또 해지됐어. 이제 휴기를 낸 거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제가 70억 한 방에 까먹었습니다. 70억. 그래가지고 월급 생활하고 이제 내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라보스코리아 월급쟁이 사장 들어간 것이 대표. 그 과정을 실수 없이 겪었어요. 그 이런 거 겪은 것이 장애가 겪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꿈이기 때문에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렇게 참 가족들한테 얘기 못하고 밖에 그 피말리는 세월을 보내면서 집에 들어가면은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뭐 과일 깎아먹으면서 희낙낙하면 막 속 천불 난다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래요. 내가 그거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애들하고 그 즐겁고 그 몇만 원의 행복을 즐기는 그거 보면 내가 기분 좋아지는 이것 때문에 일하는 건데 그게 왜 화날 일입니까? 그죠? 이 꿈이 희미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거 했으면 하는데 그죠? 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 성공을 위해서 향해서 가는 내 꿈이 요만해. 그러면 똘똘똘똘 가다가 이거 속 빠져버려. 첫 번째 끝. 그럼 속 빠져버려. 근데 꿈이 이만해. 아무 무리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당연한 거야. 이거 흥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꿈이 좀 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러면 작은 것이 실현돼서 안 돼. 지금 현재를 보지 말라니까. 미래 내가 이 꿈, 미래 이걸 봐야 이걸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은희 사장님 10년 후에 천억 부자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더 웃긴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그렇잖아요? 천억 부자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물질, 비물질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습관처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되기 전에는요, 뭐가 있냐면 안전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요. 우리가 안전지대는 편해요. 너무 편해. 근데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불안하고, 그 다음에 싫어 그게. 그런 분위기가 싫은 거지. 안전지대에 있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집,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게 안전지대라. 거기는 성공이 없다. 어려운 고객,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만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누구 하나 강력하게 리크루팅하는 거, 그게 성공지대. 그래서 안전지대 밖에는 성공지대가 있는데 정성공이 됐든 뭐 이성공이 됐든 성공지대는
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성공했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 그 자체가 그게 안전지대가 된 거지. 근데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안전지대라는 것은 아직까지 너무 힘든 지대예요. 편하고 그냥 콜드 컨택도 없고, 그게 안전지대. 근데 진짜 성공하려면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이 파일을 키워야 된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웃기잖아.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 전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막 이해가 안 되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부 안전지대인 거죠. 이걸 하려면 루틴이 필요해. 습관하고 루틴하고 우리가 틀리잖아.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잡이 힘드나요? 힘 하나도 안 들어. 그 습관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메타칸 타먹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죠. 이제 하나 건졌다. 그게 원래는 루틴인데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 성공지대로 하나 바꿔버린 거지. 성공지대를 안전지대로 바꿔버린 거지. 그래서 루틴은 힘들어.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돼버리면 되게 편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끝나고 집에 가지 말고. 컨택하러 가야지. 같은 거, 컨택하는 거. 왜냐면 성공을 위해서. 왜냐면 안 죽는다는데 여러분 한 1, 2년 고생 못합니까? 어떻게 하는데 나중에.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이 성공지대, 성공 파일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거 마지막으로 키가 뭐냐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언뜻 얘기를 했는데 이 지구에는요 중력이 있잖아요. 지구의 중력이 양력을 떼려면 우리가 반드시 뭔가 필요해. 그게 집중과 몰입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뜨는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저가항공 뭐 이런 거 보면 제주항공이나 히웨이나 에어서울 같은 거 저가항공에도 많이 타면 180, 200명 이렇게 타거든요. 그리고 항공기 무게도 있잖아. 그럼 몇십 톤 나가요. 그럼 몇십 톤이 뜨는 게 안 웃깁니까? 그죠? 뜨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원리를 하면 신기한 게 아니야. 중력과 양력을 알면 뜨는 게 간단합니다. 지구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게 중력이잖아. 그런데 그걸 반대로 하는 것이 양력이죠. 자꾸 잡아 당기니까 우리가 이 피부도 자꾸 밑으로 늘어지는 거잖아.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양력이 생겨. 비행기가 뜨려면 양력이 있어. 이 양력이 생기려면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속도와 거리입니다. 일정 속도가 나야 양력이 생겨. 그래서 이 지구의 중력에 양력이 생기는 속도는 250km에서 최소 300km. 250km에서 300km가 돼야 비행기가 뜹니다. 앞바퀴부터 쭉 뜨잖아요. 근데 150km를 달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도 못 떠요. 안 떠집니다. 속도, 그 다음에 속도가 300km나. 근데 100m 안에서 뜰 수 있어요? 못 뜹니다. 최소 1.5km. 그 거리를 300km 속도로 달려야 이렇게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와 거리가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이거 뭐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뭐 한두 시간 뭐 그렇게 만약에 집중 몰입한다면, 여러분 100년을 해도 돈 못 벌어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 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됩니까? 한 달 하고 와서 항의를 하더라. 부자 안 된다. 그러면 또 안 돼. 시간이 필요하지. 1년이든 2년이든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진짜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 몰입하는 시간, 그 다음에 거기 몰입하는 그 속도, 그런 것들이 비례해야 양력이 생겨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차고 뜨듯이 촥 뜬다. 이것을 성공한 사람들은 다 했더라. 집중 몰입. 그래서 저도 사실 따지고 30년 살았는데 내가 집중 몰입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하니까 어느 순간 집중 몰입을 딱 하니까요, 이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엘라스에서는 찾았어.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집중 몰입.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만유인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움직이는 거는 계속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안 움직이려는 거는 계속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죠? 그럼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미 힘이 필요하지. 그죠?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 움직이는 거, 세우는 것도 힘이 필요하지만 안 움직이는 거.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안 하다 하면 힘이 든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마치 배가 앞으로 나갈 때 물살을 만나는 것처럼, 그것은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현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밥만 먹고 살아도 200만 원이 필요하대요. 요즘 젊은이. 근데 앞으로 가면 세상은 더 합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자꾸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요. 부자가 자꾸 들더라. 불과 우리 한 10년, 20년 전에 이런 얘기 했어요. 중산층이 없어. 마치 우리 무엇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약육강식,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안 움직이면 자꾸 퇴보하는 거예요. 딱 멈춰 있으면 중간이 아닙니다. 자꾸 퇴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돼요. 뭐 결단해? 10년 후에 부자로 살 건지 가난하게 살 건지. 그래서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 어렵고 힘들지만 뭐부터 바꿔야 되냐? 물질, 비물질, 생각부터, 행동부터. 그거부터 바꾸면은 엘라스의 주인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엘라스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비물질,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꿈을 얼마나 명확하게 가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길.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 명확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